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 최근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고민이 생겨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남편은 종종 저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자신의 엄마 이야기에서만 진정 머리를 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별나도 너무 별나서 문제야. 최근에도 엄마 문제 일으켜서 우리랑 결혼 안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너희 엄마 또 사고치셨어? 너희 엄마 사고칠 때마다 너희 형이 수습하시느라 고생하시던데 아휴 아들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하시지. 아들들이 뭔 죄야? 솔직히 나는 엄마만 보면 지금 나오고 싶은데 형 불쌍해서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죽을 때까지 저러고 살 것 같은데 나 진짜 미치겠다. 시모가 얼마나 별났으면 남편의 지인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시모는 참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인 남편도 그렇고 남편의 지인들도 시모가 별나다고 하니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지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시모 욕을 서슴지 않아 했죠. 나 어릴 때 엄마가 학교 오는 게 너무 창피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엄마 없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어. 나도 그냥 엄마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 그 정도였어? 도대체 어머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셨길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해. 그 나이 땐 부모님이 전부인 나이잖아. 말도 마. 학교 찾아와서 선생님들을 어찌나 괴롭혔는지 선생님들이 나 무서워할 정도였다니까. 거기다가 같은 반 친구 아빠 꼬셔서 학교가 완전히 뒤집힌 일도 있었어. 엄마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질려서 도망간 거잖아. 나는 엄마 버리고 가버린 아빠가 이해가 돼. 남편이 시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너무나도 평범한 집이었기에 더더욱 위로를 해주는 게 힘들었죠. 그리고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시모를 만나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작은 며느리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작은 아드님은 절대로 못 보여준다고 고집을 어찌나 부리든지. 나는 우리 작은 아드님이 설마 다른 취향이 있어서 남자 만나고 있나 싶었다니까. 근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 만나고 있었다니 엄마는 정말 서운하다. 엄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나눠. 엄마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하면 나 미진이 데리고 바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미진아 우리 아들이 이렇다 이래. 내가 무서워서 너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겠니? 미진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너만큼은 내 편 들어줘야 한다. 알겠지? 실제로 본 시모는 익히 듣던 대로 참 별난 사람이었지만 처음 만난 것이기도 했고 그때까지는 제 가족이 아니라 그런지 저는 시모의 모습이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모 될 사람이 저를 예뻐해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상겔레나의 남편이 그토록 말했던 시모의 본 모습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작은 며느님이 누구 닮았을 이렇게 눈이 크고 오목조목하게 생겼나 했더니 우리 사돈 어른을 빼다박아서 그런 거였군요. 사돈 어른 보는데 얼굴이 빛이 나서 제가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미진이가 눈을 저를 닮긴 했지만 오목조목한 건 자기 엄마를 닮았죠. 그리고 사부인 미모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사돈 어른은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라 성격도 아주 신사적이시군요. 미진이가 마음에 들어도 사돈들이 별로면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보고 무조건 미진이한테 장가가라고 해야겠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희 부모님들에게 실수를 할까 싶어 상견례 내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의 대화 수위는 그런 남편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제가 하나만 뭐 여쭤봐도 될까요? 사부인 이렇게 잘생긴 사돈 어른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는 눈이 낮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못난 놈들밖에 못 만나봤는데 사부인은 어떻게 이런 남자를 잡아서 평생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랄 게 있나요? 그리고 우리 시절엔 만나는 곳은 대부분 비슷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랑 저는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서 연애하다 결혼하게 된 거예요. 두 분 대학교도 나오셨어요? 그 학교가 어딘데요? 시간이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사돈어른을 만나고 싶을 정도로 사돈어른 인물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사돈어른, 제가 지금은 이래도 젊을 때 남자 꽤나 울릴 정도로 예뻤거든요.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사돈어른 스타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부인이 사돈어른 스타일이었을까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렇지만 제가 남자를 꼬시기를 잘해서 그때로 시간 돌리면 사돈어른 저한테 넘어오긴 했을 거예요. 시몬은 결국 저희 엄마의 심기를 건드렸고 계속해서 표정 관리를 하던 엄마는 결국 표정을 구기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걸 눈치챈 남편이 어떻게든 시몬을 말리려고 했지만 시몬은 자신의 아들의 말에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은 없으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요.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던데 사돈어른 친구 중에 잘생긴 친구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친구 녀석들 중에 잘생긴 녀석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고 있다고 해도 다들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마땅한 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사부인은 제 도움 없이도 충분히 훌륭하신 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제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러죠. 꼭 사돈어른 친구 아니더라도 부탁 좀 드릴게요. 사돈 좋은 게 뭐겠어요. 이럴 때 도움받고 그러는 거죠. 사부인이 그렇게 부탁하시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안 해요. 상견례가 끝나고 친정아빠는 시모가 재미있는 사람이라며 웃어 넘기셨지만 엄마는 기분 나쁜 티를 내시며 시모 욕을 하셨습니다. 뭐 저런 여편네가 다 있다니? 장난인지 진심인지 헷갈리는 농담이나 하고,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 소개해달라느니 어쩌느니 그게 할 소리야? 자기가 우리를 언제 봤다고 벌써부터 저런 말을 하냔 말이야. 아이고 이 사람아, 사부인도 웃자고 장난으로 하는 말이었지 그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겠어? 그리고 내가 볼 땐 사부인 성격이 저런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냥 웃어 넘기자고. 웃어 넘길 만이나 웃어 넘기지. 뭐라고 했더라? 뭐 시간 되돌려서 그때로 돌아가면 당신이 저한테 넘어갈 거라고 했었나? 웃기고 앉아있네. 지금만 내놓고 봐도 내가 훨씬 낫구먼. 뭘 자기가 남자를 잘 꼬셔?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내는 거야? 나는 시간 돌려서도 당신 선택했을 거니까 쓸데없는 데서 열내지 말고 진정해. 당신이 나를 3년 넘게 쫓아다니는 걸 그 옆에 애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유치한 것 같아서 참았어. 아우, 저 얼굴을 또 봐야 된다니 벌써 짜증이 난다. 상견례 후 저희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아빠와 엄마의 기분을 들어보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며 두 분 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상견례 날 시모의 모습을 보고 저도 정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정도는 저도 아빠처럼 웃고 넘길 수 있을 정도라 별 문제 없이 넘겼는데 시모는 기어코 결혼식 당일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엄마 한태자입니다. 비싼 호텔이라 우리 애들이 식장 비용도 꽤 많이 낸 걸로 아는데 사회자분이 너무 빨리 결혼식을 끝내려고 하길래 제가 뽕을 뽑을 겸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꽤나 비싼 호텔 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는데 본식이 마무리되려고 할 때 시모가 갑자기 단상 위로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붙잡으셨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남편은 저만 들리는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고 저는 충격에 머릿속에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신랑 엄마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비싼 돈 냈으니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식장 관계자 여러분들은 저를 뒤척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시모는 마이크를 잡고 말도 안 되는 연설을 늘어놓으셨는데 시모의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리를 지르고 휘파람을 불었고 시모는 갑자기 또 자신의 친구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등산 모인 친구들이 우리 둘째 아들 결혼을 축하해주러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앞으로 좀 불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친구들을 앞으로 부르더니 휴대폰으로 트로트 노래를 드시고는 마이크에 휴대폰 스피커를 가져다 대셨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기만 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도떼기식장으로 변치되고 말았죠. 오늘은 잔칫날이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도 일어서서 저희랑 함께 한 곡 땡겨주시죠. 시모의 친구 한 명은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6, 7명은 되어 보이는 나머지 친구들은 단상 위에서 춤을 추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이 난 사람은 오직 시모와 시모 친구였고 모든 하객들이 시모와 시모 친구의 모습에 불쾌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30분이 넘게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사회자 덕분에 겨우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호텔 측의 진상고객 취급을 받으며 피해 보상금을 내어주고 나서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정말 미쳤다니?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면서 어떻게 남의 결혼식을 개판으로 만들 수가 있어? 오늘 지가 주인공이야? 지가 결혼하는데? 지금껏 살면서 수십 번의 결혼식을 가봤지만 이런 결혼식은 정말 처음이다. 근데 그게 내 딸 결혼식이라니 나 정말 기절할 뻔했어. 엄마, 나도 어머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놓는 건데. 아, 나도 진짜 친구들 보기 쪽팔려 죽겠어.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결혼 무르면 안 되겠니? 엄마는 차라리 사람들한테 한번 쪽팔리는 게 낫지 저런 인간을 내 사돈으로 맞이하고 싶지는 않아. 어쩌다 저런 인간이랑 엮여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진심으로 파혼을 주장하셨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도 엄마만큼이나 충격을 받고 시모 때문에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남편만 불쌍하고 그런 남편 곁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결혼식이 지나고 난 후 시모는 두 아들에게 크게 혼이 났는지 그 이후로 저만 보면 제 눈치를 보시곤 했는데 결혼 후 첫 명절날 친정집으로 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작은 애야, 너희 친정집이 여기서 차로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었던가?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지? 네, 차 안 막히면 20분도 안 걸리는 걸 알아요. 오늘은 차가 안 막히는 날이니까 금방 도착할 것 같네요. 혹시 나도 너희 친정집에 같이 가도 괜찮겠니? 큰애들도 저가에 가버리고 너희도 너희 집 가버리면 이 좋은 날 나만 혼자 집에 있어야 됐어. 많이 외로울 것 같구나. 저희 집에 함께 가고 싶다는 시모의 말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그래? 엄마 결혼식 날 그러고 나서 우리 장모님 아직 화 안 풀렸으니까 장모님 화 더 돋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그리고 이따가 엄마 친구들 부르면 되잖아. 야, 너는 내가 무슨 사고를 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사고를 지금 뭘 친다고 그래? 나는 정말로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그래. 너는 엄마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며느리 보는 앞에서 그것 좀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사과하고 나발이고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고 엄마 집에 있어. 엄마가 자꾸 가게다가 고집 부리면 나는 안 가고 미진만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의 말에 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시모를 저희 친정집으로 모시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기 전 남편이 시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과할 거면 공손하게 사과하고 절대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신기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부탁이야. 너 진짜 짜증난다. 엄마가 어린애도 아니고 몇 번을 말하는 거니? 엄마가 알아서 너한테 피해 안 가게 사과 잘하고 조용히 있다고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이 불안해하는 만큼 저도 불안하긴 했지만 저는 시모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엄마는 웃는 얼굴로 시모를 받아주었고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땐 분위기가 꽤나 좋았습니다. 사부인, 결혼식에는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만나 뵙고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제서야 사과드리네요. 그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모르고 그랬던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 사과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미 그날 일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사부인도 아들 장가 보내는 게 기분 좋아서 그러신 건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좀 놀라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잔칫날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사부인이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너그러 이해를 해주시니 감사의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시몬은 예상외로 아주 공손하게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고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마음이 많이 풀리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상 밖의 시모의 모습에 남편과 저도 안심을 하고 마음을 놓게 되었는데 시몬은 개 못 준다고 시몬은 여전히 사고 뭉쳤습니다. 그나저나 사돈어른, 전에 저한테 남자 소개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론 결혼식 날 사과도 드리러 온 거지만 기다려도 사돈어른이 남자 소개해준다는 말 안 하셔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는 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 엄마는 그 말이 진심이었고 장인어른 말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였어? 예, 너도 알겠지만 나는 절대로 진심 아닌 말은 내뱉지 않아. 사돈어른, 그때 남자 알아보겠다고 했던 말 그냥 했던 말이셨어요? 그래요? 시모의 말에 아빠는 꽤나 당황을 하셨고 엄마는 표정 관리도 하기 싫은 건지 짜증이 잔뜩 난 표정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시몬은 다른 사람의 기분 따윈 안중에도 없으신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으로 정체 모를 중년 남성의 사진을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제 남자친구인데요. 사돈어른이랑 사부인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두 분이 보시기에도 이 양반 인물이 영 별로죠. 인물만 별로고 다른 게 좋으면 내가 어떻게든 찾고 만날 텐데 그것도 아니라서 얼른 다른 남자로 갈아버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저 나이에 저 정도면 인물 좋은데 왜요? 사부인 눈이 꽤나 높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쯤 되면 성격 잘 맞는 게 최고 아닌가요? 무슨 소리 하세요? 성격만 잘 맞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어른이 얼굴도 잘생기고 다른 면에서도 뛰어난 남자 좀 구해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바라는 조건은 딱 그거 두 개인데 말이에요. 시모의 말에 아빠는 난감해하며 머리를 끄적이셨고 조용히 듣고만 있던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사부인, 죄송하지만 부탁할 거 부탁하셔야지. 왜 지금 우리 애 아빠한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머, 사부인 정말 웃기신 분이시네요? 지가 무작정 남자 소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상길래 내 사돈어른이 알아봐주겠다고 해서 내 요구 조건을 말하는 건데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 사방 말대로 그냥 했던 말이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사부인이나 저희나 어린애들도 아니고 주변에 혼자인 사람도 몇 없는데 어떻게 그걸 구해서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저는 사부인한테는 누굴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싶지 않네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별로란 말인가요? 사부인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죠? 설마 저는 남편 없는데 사부인은 멀쩡한 남편이 있어서 그걸로 승리감 느끼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결국 친정엄마와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서로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싸웠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저보다 더 배움이 깊은 사람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교양을 지키시는 분이셨는데 그날 엄마가 시모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시모는 참을 줄밖에 모르는 저희 엄마 같은 사람도 화가 나게 만드는 재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 너무 마음에 쓰지 마. 엄마가 화 많이 나긴 했지만 나한테 당신 걱정하더라고. 나보고 당신 속상해하지 않게 잘 챙겨주래. 정말 장모님이 그러셨어? 나는 이번 일로 장모님이 당신한테 나랑 이혼하라고 할까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나 이제 어쩜 좋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당신이 안쓰럽대. 그동안 시모 때문에 고생했을 게 눈에 훤히 보인다면서 말이야. 내가 볼 때 우리는 어머님한테 최소한의 자식 노릇만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시모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주변 사람들이 받는다는 걸 깨달은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시모와 거리를 둘 것을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결국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냥 별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야. 사랑과 관심이 많이 고픈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더 잘했겠지. 근데 우리 엄마 지금까지 만난 남자만 해도 과장 안 붙어서 좋게 100명은 될 것 같아.
어머님이 남자를 많이 만나시는 것도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닐까? 한 사람의 사랑을 진득이 받으면 안 그러실 수도 있잖아. 엄마 좋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았던 새아빠만 해도 5명은 돼. 내가 새아빠라 부른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 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어. 솔직히 사랑 없이 우리 엄마만 보고 애 둘이 있는 집에 들어오긴 쉽지가 않지. 새아빠가 5명이었다고? 그때 당신은 어렸을 텐데 정말 많이 혼란스럽겠다. 새아빠만 5명이라니 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근데 그 사람들 떠난 이유가 다 엄마 때문이었어. 바람 피우는 건 기본이고 사람을 못 사게 구니까 새아빠들도 못 버티고 도망을 간 거지. 도망가는 새아빠들 보면서 나는 친아버지도 이런 이유 때문에 도망을 간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된 거야. 심호로 인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밝은 사람으로 자라준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남편 곁에 머물며 지난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모에게는 치수 안의 며느리 노릇만 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셨습니다. 너는 잘생기고 착한 남편이 있어서 참 좋겠다. 전생에 무슨 공을 쓰였길래 부모도 잘 만나고 남편도 잘 만날 수 있는 거니? 어머님, 제 남편이 곧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은 자식 보기 좋으신 거 아닌가요? 아주머님도 엄청 좋으신 분이신데 어머니 자식 농사는 엄청 잘 지으셨네요.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이면 뭐하니? 걔네들은 나한테 빼고 다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키워봤자 너랑 네 형이가 홀라다 훔쳐가 버렸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쩌다 시모와 단둘이 있게 된 날이 있었는데 시모는 저에게 뭔가 바란 게 있었는지 의미심장한 밑밥을 깔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개고생해서 키워놓은 내 아들 나한테서 공짜로 뺏어갈 생각은 아니지? 작은애, 너 염치 있는 사람 맞지? 어머님, 제가 공짜로 뺏어갔다니요. 오빠가 대답하는 물건도 아니고 저희들은 서로 만난 건데요. 아니 네가 나한테서 공짜로 뺏어간 게 맞아. 근데 나는 너한테 우리 아들 공짜로 줄 생각이 없다. 그리고 공짜로 빌려줄 생각도 더더욱 없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성민이 같은 남자를 결혼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는 안 팔고 성민이만 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성민이가 남자로서 참 훌륭하다는 건데 너는 나 덕분에 좋은 반려자를 얻은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사용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 시모가 별나고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아들을 가지고 장사까지 하려는 욕심 많은 사람인 건 전혀 몰랐습니다. 시모는 늘 저런 방식으로 남편 몰래 매달 저에게서 용돈을 갈취해 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매달 용돈 받아 쓰는 거 우리 성민이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너도 성민이 성격 잘 알지? 성민이 알았다는 또 나 찾아서 소리 지르고 할 게 뻔하니까 날 생각해서라도 입 다물어줬으면 한다. 시모가 저에게 용돈을 갈취해가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할 게 뻔해 저는 시댁의 평화를 위해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직 남편을 위해 시모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는데 시모는 그때부터 저에게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 너무 많이 괴롭히지? 엄마가 이틀에 한 번은 당신한테 연락하는 것 같던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해줄까? 당신이 말 못하는 거면 내가 대신 말해줄게. 그러지 마. 어머님 많이 외로워져서 그러는 거야. 남편도 없지 둘 있는 아들은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하시지. 그래서 나한테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엄마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랬다가 괜히 당신 난처해지는 일이 생길 거야. 아무리 가족이어도 엄마랑은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아. 시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귀찮게 만드셨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 연락이 끊겼는데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당신한테도 연락 없지. 어머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정말 걱정이네.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또 남자 생기고 그 남자한테 미쳐서 연락 안 하고 있을 게 뻔해. 그러다 그 남자한테 흥미 잃으면 바로 전화 올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제가 남편에게 시모 이야기를 한 다음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시모가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별일 없으시죠? 사실 내가 오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서 왔어. 너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성민이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조금 무서우려고 해요. 설마 남자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거면 저 아는 중요한 남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요즘 여유가 없어서 용돈도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너도 사람 짜증나게 하는 구석 있다? 내가 오늘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성민이가 나한테 막대한다고 너까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시모는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가 시모를 울린 건가 싶어 엄청 당황해하며 시모를 달래고 있었는데 시모는 울음을 멈추더니 제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 임신했어. 지금 임신 8주 차래. 나 진짜 어쩜 좋니? 나 어떡하면 좋을까? 네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좀 해봐라. 어머님, 폐경인데 임신을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머님 지금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임신을 했다는 시모의 말에 저는 시모가 정말 노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결국 정신줄을 놓은 건가 싶었는데 시모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등산이 자주 하고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가 올해 초부터 생리가 조금씩 다시 나오더라고. 폐경하고도 다시 생리하는 경우가 있다길래 회춘했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내가 방심을 해서 임신을 했지 뭐니. 어머님, 이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를 찾아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저한테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희 아직 애도 없는데 내가 애 낳으면 이 애 너희 애라고 하면 키우면 안 되겠니? 내가 너 말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 어머님 애를 제 애라고 생각하고 키워요? 저 절대 못 그렇고요. 어머님 낳아서 키우실 능력 없으시면 이런 말 죄송하지만 지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이러시는 거 오빠 알면 오빠 어머님이랑 연 끊을 텐데 절대로 오빠 앞에서는 그런 말 마세요. 제가 냉정하게 딱 잘라 말을 하자 시모도 이번만큼은 고집을 부릴 수 없었는지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저에게 친아빠로 추측되는 사람과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친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기를 짚어보면 추측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임신했다고 말을 했더니 내 전화번호를 차단시킨 것 같더구나. 내가 그 사람 직장이나 집을 아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시모가 말한 친아빠로 추측되는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찾아가는 게 위험하긴 했지만 어쨌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아빠라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생각되어 제가 신모를 모시고 회사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시모를 보자마자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돈도 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 애가 내 애라는 보장이 어디 있다고 나를 찾아와? 당신 멀쩡한 내 인생 망가뜨리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어디서 몸 굴러 먹다 온 쓰레기 같은 게 나한테 달라붙어서 연병이야 연병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결국 시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욕만 얻어먹은 제 친아빠로 추측되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런 시모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 말대로 저 사람이 친아빠란 보장도 없고 친아빠라고 해도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상처 많이 받으셨겠지만 아이는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다.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애를 지워야겠구나.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도 늙은 엄마는 원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끝까지 고집을 부릴 줄 알았던 시모는 의외로 순순히 아이를 지우겠다고 말을 했고 제가 시모에게 같이 병원에 동행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끝끝내 거절하시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시모가 조용히 아이를 지운다면 저만 아는 일이 되는 것이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던 시모는 기어코 출산날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애야, 나 지금 애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네가 보호자로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어떻게든 나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와서 내 옆에 좀 있어줘라. 어머님, 아이 치우신 거 아니었어요? 어머님 정말 어떡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빠 알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왜 그러세요? 아이 낳고 나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너는 일단 성민이한테 비밀로 하고 병원으로 와줘.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시모의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모가 아이를 낳는 마당에 끝까지 제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면 저에게도 피해가 올 것 같아서였죠. 이걸 왜 이제서야 말을 해? 엄마가 찾아도 그날 말했어야지. 내가 알았으면 어떻게든 엄마가 지우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도대체 너까지 나한테 왜 그래? 나는 당연히 어머님이 아이 지우실 줄 알았지. 나한테 그러시겠다고 약속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여보? 나 혼자 병원 가긴 너무 무서운데 당신이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주버님 댁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결국 시모 병원에는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부부까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 정말 엄마 여기서 아이를 낳는 게 확실해요? 저는 성민이 전화 받고 성민이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여기까지 와는 것도 못 믿겠네요. 형, 나도 이 사람이 오늘 엄마가 애 낳는다고 해서 순간 이 사람도 미친 줄 알았는데 엄마랑 통화한 내용 확실하게 있더라고. 나도 아직 헷갈리니까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고. 병원에 도착을 하니 시모는 이미 분만실에 있었고 아이는 신생아실로 옮겨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시모가 병원 침대에 실려 분만실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과 저까지 시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설마 작은 애 네가 얘네들 데리고 온 거니? 어머님, 저 혼자 오기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화를 낼 줄 알았던 시모는 화를 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뻔뻔하게 형님과 저에게 산후조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던 형님과 저는 번갈아가며 시모의 산후조리를 도왔는데 시모는 자신의 산후조리를 돕는 며느리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너네들 마침 잘 왔다. 다들 여기 좀 앉아봐라. 그네랑 작은 애한테 누가 내 애 키울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서 그러는데 너네들이 온 김에 대답해. 누가 제대로 가서 키울 거야? 그네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데려갈래? 아니면 애 하나도 없는 성민이 네가 데려갈래? 엄마, 우리가 엄마 애를 왜 키워? 우리한테 애 떠넘길 거 있으면 지웠어야지. 엄마가 낳은 애니까 엄마가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워내시고 일단 애 아빠부터 찾아. 시모는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아이의 친아빠로 추측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일로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의 가정이 파탄나는 걸 예상하고 시모가 아이 아빠를 찾아 그 집을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건 친아빠로 추측되는 사람은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길래 친아빠가 누구지도 모를 수가 있어? 엄마 진짜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래? 혹시 생각나는 다른 사람 있어? 두세 명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들 대전 사람이 아니라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찾겠니?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 엄마, 나도 이제 모르겠다.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 지금 엄마 때문에 몇 명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성민아, 너무 냉정하게 굴지 말고 네 동생 좀 네가 거둬주면 안 될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키우고 싶은데 내 나이가 벌써 환갑이 넘었어. 이런 내가 어떻게 저 어린 것을 키운다는 거니? 쟤도 그건 싫을 거야. 아이의 친아빠를 찾을 수 없게 된 시모는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저희 남편을 불러 세워 말했습니다. 지서방, 자네한테 미안하지만 자네 당장 자네 엄마랑 연 끊게. 사부인 때문에 내 새끼 고생하는 것도 싫지만 나는 자네가 사부인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보기 싫어서 하는 말이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장모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엄마랑 연애 끊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장모님 말씀 새겨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인이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자네가 자식이니까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겠지만 이건 아니네. 어떻게 사부인이 낳은 아이를 너희 보고 키우라고 할 수가 있어. 사부인 이번 일로 더 이상 사고 안 치는 보장도 없고, 사고 칠 때마다 자식들이 수습해주면 사부인 죽을 때까지 사고만 치고 살 양반인 게 분명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부인이랑 연 끊도록 해. 친정엄마의 말에 남편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모와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인 아주버님은 그런 시모와 연을 끊지도 못하고 결국 시모를 도와주며 사는 걸 택했는데, 얼마 전 아주머님과 형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민아, 그리고 재수씨, 두 사람이 왜 엄마랑 연 끊었는지 그 마음 나도 100번 이해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불쌍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야. 두 사람도 내 마음 이해하지? 형, 무슨 이야기하려고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나 형은 보고 살아도 엄마는 안 보고 살고 싶어. 형한테 다 떠넘긴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나는 형도 엄마랑 연 끊는 걸 추천하고 싶어. 성민아, 엄마가 그 애는 어떻게든 엄마가 키우도록 하겠대. 근데 엄마 혼자서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도와만 달라고 하는데 너도 같이 도와줄 수 없을까?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린 것 같아. 아주머님과 형님이 저희를 찾아와 시모를 같이 도와주자는 말에 저는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남편의 마음은 굳건해 보였습니다. 저애 당장은 엄마가 키운다고 하지만 엄마 손길 필요 없어진다 싶으면 분명 형이나 나한테 애 떠넘기고 엄마 또 놀러 다닐 텐데 형 그거 감당 가능할 수 있어? 형수님의 애 하나 더 키우는 거 가능하세요? 난 못해. 난 죽어도 그치 못한다고. 성민아, 네 형수랑 나랑 엄마한테 돈 보내주는 거 말고는 다른 도움은 주지 않고 있어. 내가 엄마한테 돈만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엄마 알아서 아이 키워라 하고 있는데 사실 나 혼자서 그 돈이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너 찾아온 거야. 엄마 안 보고 살더라도 금전적으로만 같이 도와주면 안 될까?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사람이랑 상의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할게. 아주머님 혼자서 시모를 감당하기에 많이 힘들었는지 저희에게 금전적인 부분만 같이 도와줄 것을 부탁했고, 남편과 저는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듣자마자 바로 도와주지 말라고 말했지만 친정아빠는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냐며 어쨌든 그 아이는 시모의 딸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여동생이기도 하니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의견을 따를 생각이지만 남편은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평생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고 엄마로 인해 큰 상처만 받아왔는데 그런 엄마의 뒤치다거리를 평생 하고 살 생각을 하니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듯 해보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히 남편이 더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시모도 안타깝기에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만 무사히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 남은 생은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남편도 저도 시모와 시모가 낳은 아이를 돌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부디 하루라도 빨리 저희 시모가 정신을 차리길 간절히